자, 여러분, 오늘은 요 P값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어서 P값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어, 동영상을 내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P값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 P값은 사실 그 경영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나오는 그 가설 검증에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P값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냥 P값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P값은 유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이 여러분들 예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콜라사에서 이제 콜라에다가 이제 바틀링을 하는데, 이 바틀링이라는 거는 이제 병에다가 이걸 담는 거죠. 그 콜라를 담는데 이제 그게 이 정규분포로 알려져 있어요. 모집단이 정규분포고 표준 편차가 0.4온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샘플링 검사를 오늘 아침에 해봤더니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은 이건데 이게 나왔어요. 31.3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공정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이거라고 했을 때 우연히 샘플링 에러에 의해 가지고, 샘플링은 랜덤 이 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샘플링을 할 때는 모집단이 전체를 뽑는 게 아니라 일부를 뽑기 때문에 그 어떤 임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로 좀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는 값들이 뽑히게 되면 그게 이제 값이 좀 그 샘플링 평균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판단을 해봤더니 뒤에서 이제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그 이게 여기에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걸 판단을 해봤더니 이 샘플링의 어떤 우연성에 의해 가지고 나올 확률이 0.0359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값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거 우연하게 이렇게 나온 거라기보다 뭔가 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죠? 그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8장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예제였는데요. 이거하고 사실 P값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값은 기무과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 샘플의 통계량이 관측값보다 더 극한 값을 가질 확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무과설이 사실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 기무과설이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기무과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크면 클수록 기무과설이 사실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무과설이 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그죠? 기무과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나타내. 이게 작을수록 기무과설이 사실이 아니다. 그죠? 크면 클수록 기무과설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설 검증에서 기각력 대신 P값을 유의 수준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더 적으면 기무과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크면 기무과설을 기각하지 못하겠죠. 유의 확률이 작을수록 대립가설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기무과설에 대한 지지는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P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P값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양측 검증일 때와 단측 검증일 때가 다릅니다. 양측 검증일 때는 이 P값을 구할 때 P값은 우리가 그 가설 검증 통계량, 그죠? 가설 검증 통계량 G값이나 T값이나 뭐 이
검정 통계량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겠죠. 이 이제 무슨 양측 검정에 대해서 이 G값을 이 P값을 구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 G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검정 통계량 값은 이제 이 식을 활용해 가지고 G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G 통계량이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제 구한 값이겠죠. 이 샘플 표본의 평균에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빼고 거기에다가 표본 오차를 나눠준 값, 이 G 값을 가지고 P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G 값을 가지고 G 값이 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P 값이 달라집니다.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제 요걸 중심으로, 그죠? 이게 이제 0이죠. 이게 G 이제 통계량 값이 G 통계량이라고 가정을 하고 표본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이 G 값이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P 값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왼쪽에 나타났다. 이게 왼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G 값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여기에 나타났으면 P 값은 뭐가 되느냐? 이쪽이 됩니다. 이쪽 확률. 좌측 누적 확률. 만약에 이게 우측에 G 값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쪽 우측 누적. 왜냐하면 여기서 이 P 값이라는 게 귀무과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샘플의 통계량이 관측 것보다 더 극한 값을 가진다. 이 극한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이쪽 양쪽, 그죠? 이 양쪽에 있는 누적 확률 값을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G가 여기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좌측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확률이 되겠죠. 이 확률을 구하고, 근데 이제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이 기강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요 확률을 구해 가지고 이거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P값은. 왜냐하면 P값이 요 이상이거나 요 이하일 때 우리가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구한 이 G값에 대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해 가지고 그걸 P값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요게 요 확률이라는 건 G가 특정한 G값보다 더 크거나 작을 확률이 되거든요. 요 확률이나 요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측 검정인 경우에는 내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기강력이 이 귀무과설의 방향이 부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가 G값이 이제 달라지겠죠. 요게 만약에 이렇게 뮤값이 뮤0보다 더 크다 그러면 기강력은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G값에 대해 가지고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누적 확률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G값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귀무가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귀무가설이 뮤는 어떤 특정한 뮤0보다 더 크다라고 그러면 오른쪽에 기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G값을 계산했더니 여기 왔어요. G값이. 그런 경우에는 뭐가 P값이 될까요? 이 전체가 P값이 됩니다. 그죠? 이 전체가 P값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귀무가설이 이렇게 됐는데 G값이 여기 나타나요. 여기. G값이 여기 나타난다. 그러면 요 영역이 G값이 되겠죠. 요 영역이 G값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귀무가설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귀무가설이 뮤는 특정한 뮤0보다 더 적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G값이 이런 경우에 G값이 여기 나타났다.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가 G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강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데 G값이 여기 나타나니까 이게 그 기강역하고 너무 멀죠. 그런 경우에는 P값도 역시 굉장히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무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G값이 여기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요 영역이 P값이 되고 이럴 때는 P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G값에 대하여 양측 검정은 단측 검정에 비하여 P값이 2배이다. 그죠?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예제에서 이제 기무가설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무가설은 미우는 200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오른쪽에 기강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을 구해야지 그게 P값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G값이 1.55가 나왔어요. 샘플 평균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구한 이 G값이 1.5 여기 나왔으니까 이 영역이 이제 그 P값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 영역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거 아까 지난번 퀴즈에서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중요하다고 8장에서 이걸 했던 게 7장이었나요? 7장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다양한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기무가설에 관련된 이제 의미는 이제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무가설이 이제 T 통계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게 P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 분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포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확률을 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확률이 다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엑셀을 가지고 T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T 분포인 경우에 유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P값에 대해서 P값을 구하는 의미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질문이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또 특정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좀 어떤 부분이 이해를 안 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P값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